자, 우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유님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 감정 평가 시 일반적으로 신규 빌라와 구축 빌라 평가가 다를 텐데 어느 정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신규 빌라 대지 5평과 구축 대지 10평 정도면 일반적으로 어느 쪽 평가가 높을까요? 신규 빌라도 연안 따라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정평가사 아니니까 이분 대답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게 답변 드릴 내용이 있죠. 우선은 질문이 약간 잘못됐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신규 빌라와 구축 즉 연안 따지면 감정평가는 토지평가 따로 건물 따로 합니다.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신축 빌라가 건축비 평당가가 높게 나옵니다. 사실 평당가의 가장 재개발에서 할 때 중요한 거는 위치, 땅 모양, 도로 이런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 이렇게 할게요. 과거에 재개발 투자할 때 어떤 이제 연배 있는 분들이 어느 지역 타겟 지역 가서 평당가 싸다고 나 단독주택 한 23평짜리인데 그 빌라는 가봤더니 빌라 대지 지분은 예를 들면요. 제가 예를 쉽게 들면 그거 한 2천만 원 하던데 우리 이거 저기 1,600에 샀다고 예? 좋아하시고 가지고 오세요. 평당 싸다고. 예. 그러면 제가 바로 보고 한마디 해요. 폭탄 맞았다고. 당한 거라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남 뉴타운처럼 어떤 이제 구 난개발 지역들 가면 제일 처음에 그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산 밑에 살아요. 그때는 빌라를 안 짓습니다. 대부분 단독 조그맣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상권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단독이 쪼개지기가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런 걸 구분 빌라라 그러죠. 다가구 구분이라는 거. 원빌라는 빌라를 어디서 짓냐면 대부분 이제 사람이 모여들면 그때부터 분양성이 나와요. 빌라는 분양하는 주택이지 다가구하고 달라요. 다가구는 임대용, 빌라는 분양성 주택이요. 단지 다가구로 우리가 뭐 따로 독립적 라인을 빼면 구분 빌라에서 빌라로 되긴 되죠. 그래서 사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저기 산쪽 지역 이런 저기 뭐 언덕 있는 지역들 가서 보면 원빌라 위치와 구빌라 위치가 달라요.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분양성이 나니까 빌라가 나오다 보니까 좀 집질 만한 땅은 다 빌라를 짓습니다. 건축업자가 가서 요구를 하고 부탁도 하고 어머니 제가 이거 지어서 건축비 나중에 받아갈게 전세 빼서 짓고 가져가세요 이래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건 뭐냐? 집 짓지 못하는 땅 23평, 25평, 19평 이런 거. 자, 그런 게 평가가 좋게 나올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재개발하는 게 뭐냐면요. 김씨 입시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새 집 지어봐. 근데 마지막 문제는 뭐다? 내 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같은 땅 크기여도 야 너 남양이잖아. 내 북향이잖아. 누가 집 더 많이 지을 건데? 나 대류변이잖아. 너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 너 모양 이상하던데? 나 모양 사각형이야.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과거 예를 들면 원빌라라고 말하는 우리가 빌라를 원래 지었던 것, 즉 건물을 짓기 좋은 땅, 그 가치 있는 땅의 지분하고 구분 빌라하고 보통 20-30% 대지 지분 차이가 나요. 단가 평가 차이가. 심하게 단독주택고 평가하면 심한 데는 2배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원빌라가 2천만 원이면 단독 단가가 1,000만 원도 나와요. 왜?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땅, 네 단독은 뭐야? 우리 구역에서 제일 똥땅이야. 근데 평가가 같다? 그런 거 없어요. 즉 재개발의 접근은 그런 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시는 게 1번 신규 빌라의 구축비가 한가 다르냐고 집은 그거는 건축비에서 분명히 다르죠. 신축 건축 다르니까 건축비에서 신축 빌라가 더 많이 받죠. 그런데 전체 평가 계획은 네 땅의 위치가 어디냐고, 대륙 가깝냐고, 구역 초입이냐고, 왜 따라 달라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연안 이런 것들은 이제 간편하게 보시고 재개발 지역에 평당가 접근하실 때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평당가라는 건 지분의 효과란 건 이 사업성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지역이 사업성이 좋아요. 그럼 제가 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극대화가 돼요. 근데 이 동네 사업성이 좋아요. 제가 대지 지분이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제가 제일 큰 폭탄을 맞아요. 사업성 없는 거에 가서 대지 지분이 많다는 건 뭐냐면 네가 제일 큰 폭탄 맞아. 사이즈 크니까. 자, 그걸 봐야 되죠. 비례율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상대 비교예요. 뭐 이제 더 길게 하면 제가 강의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건 접근은 정말로 포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산뜸 자연적으로 보시면 인문학적이에요. 잘 풀어보면 접근하기 좋아요. 이제 그런 걸 접근하시다 보면 아직까지나 도정법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신다 하지만
지역 내 공인중개사님들이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잘 찾으면 엉뚱하게 좋은 걸 나쁘게 말하고 나쁜 걸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물을 여전히 찾을 수 있는 시장이 재개발이고 그 기반한 모아타부터 여러 가지 시장이에요. 그거를 차분히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찬웅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단독주택 같은 거는 감정평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빌라 감정평가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독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땅을 따로 평가하고 건물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내는데 이 빌라는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주변에 어떻게 거래됐는지 그걸 참고해서 그냥 평가하거든요. 그 건물 자체에 땅 포함된 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단독이 그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신규 빌라, 구축 빌라 사실 대지 지분이 많은 게 많이 나오고 건물값은 별로 인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신축 빌라가 당연히 뭐 같은 대지 지분이라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그 질문 주신 대로 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보통 실무에서는 조합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기 전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통 여기다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 감정평가 금액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이제 거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빌라 재개발 안에 빌라 중에서 근생 있잖아요. 근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 그게 상가로 받아요? 아니면 주택으로 받아요? 그게 아주 예외적인 요건 충족을 못하면 상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생 빌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가로 받으려면은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이게 네.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1순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생 빌라는 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순위를 충족을 못 해요. 그래서 네. 상가를 받더라도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상가를 받게 되거나 아예 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그 아주 오래된 거면은 사실상의 주거라고 해서 일부 아파트 입주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복잡해요. 네.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